네, 안녕하세요. YJ 유튜브 YJ입니다. 네, 지금도 2022년 인프라에 정석하고 있고요. 그 11번째 시간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발전 기존의 파트 1에서 뭐 전반적인 신재생 에너지 개요나 신에너지를 했으면 이제 파트 2에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합쳐서 신재생이니까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해양, 폐기물, 지열에 대해서 한번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네, 내용으로 들어왔고요. 일단 뭐 살짝 개요, 한번 좀 파트 1이랑 겹치겠지만 개요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이제 이번엔 파트 2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경쟁 자산 부분을 하고 있고요. 경쟁 자산 부분에서 민간 신재생 발전소를 하고 있어요. 신재생 발전소 계속 가고 있는 중이고요. 뭐 이것도 그냥 표에서 이렇다는 거고, 지금 법상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는 신에너지랑 재생에너지를 합친 거고, 신에너지인 수소, 연료전지, 뭐 석탄 어쩌고, 그리고 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 이런 애들을 하고 있고, 파트 1에서 신에너지를 했고요. 지금 파트 2에서 재생에너지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 또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면은 거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이 REC라는 것을 부여해서 REC라는 것을 이제 의무자한테 팔아서 의무자들은 REC를 일정 규모 이상 사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 지금 50만 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들, 이들은 사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REC라는 걸 팔아서 추가적인 매출을, 전력 매출에 플러스해서 매출을 발생하도록 해서 그냥 단순히 전력 매출로만 시장 경쟁을 하면은 좀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에 대한 이런 마켓 자체에 대한 좀 서포트를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지금 신에너지 3개, 재생에너지 몇 개일까요? 이런 애들을 대해서 할 거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계략적으로 어떤 구조인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실까요? 태양광, 제일 친숙한 게 사실은 태양광이랑 풍력이죠. 태양광의 경우는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이고요. 여기 말로는 햇빛을 받으면 광전 효과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광전 효과의 전기가 생산되는 태양 전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이래요. 그래서 이 놈은 태양 전지, 솔라셀과 모듈, 얘네를 합쳐놓은 모듈, 그리고 뭐 전력 변환 장치 등 제반 기기 시설로 되어 있을 거고요. 이것도 이런 얘기는 사실 디테일하게 이번에 처음 봤는데, PN 접합에 의한 발전 원리라고 해요. PN 접합에 의한 아래쪽 P층, 위에 N층으로 두 개의 층을 합쳐서 PN 접합을 통해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은 전기적 성질이 다른 N, 네거티브형 반도체와 P, 포지티브형 반도체, 그래서 PN이라고 하고요. 접합시킨 구조를 하고 있으며, 두 개의 반도체 경계 부분을 PN 접합, 이 접점 부분을 PN 접합 부분, PN 정션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은 태양 전지에 태양빛이 닿으면,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닿으면 이거는 태양 전지 속으로 흡수된대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닿으면 이 속으로 흡수가 돼서 이 안에서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이 녀석을 흡수된 태양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에 의해서 반도체 내에서 전공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자,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태양빛 에너지에 의해서 여기에 전공 플러스 전자 마이너스 생겨서 가만히 있느냐? 이 지금 PN 접합에 의한 서로 다른 네거티브, 포지티브형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각자 자기 방향으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자유롭게 태양지 속을 움직이게 되지만, 하지만 이 안에서 마이너스인 전자는 네거티브 N형, 네거티브형 반도체 쪽으로 가게 되고, 플러스인 전공은 P형, 포지티브형 반도체 쪽으로 모이게 돼서 결국은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는 다 N 쪽으로 가게 되고, 플러스는 밑에 P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각 방향에 P, N이 쌓여서 결국 전류 전위 차이가 생겨서 여기를 연결했을 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그런 개념이 된다고 해요. 그렇고요. 보시면은 태양전지 구성 요소는 이런 단어들 그냥 참고로 볼까요? 폴리실리콘, 태양전지 원료인 핵심 기초 소재가 폴리실리콘이고, 뭐 이런 식으로 원재료겠죠. 그래서 인곳 웨이퍼라고 하면은 폴리시콘 결정제, 태양전지 원판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웨이퍼까지
동그란 녀석을 많이 봤죠. 가공을 하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 태양 전지를 제작을 한대요. 실제적으로 태양 전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 전지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하나가 아니라 실은 저 그림에 있는 것도 모듈이죠. 여러 개의 태양 전지를 모아서 제작한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태양 전지를 폴리실리콘으로부터 태양 전지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모듈이 이렇게 되죠. 지금 쫙 모아 있는 모듈 형태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외에 부품들은 인버터, 직류를 교류로 변환한대요. 그리고 뭐 필름, 유리, 메탈 페이스트, 리본 전극, 쿼츠가 뭘까요? 시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전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지금 보통 우리가 보게 되는 이런 태양광 발전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보시고요. 그럼 이제 태양열. 사실 신재생, 그러니까 대체 투자를 하면서 뭐 투자 상품에서 태양광이랑 풍력은 있었지만 다른 부분은 별 투자할 일이 없어서 사실 디테일하게 본 적이 없었는데, 태양열과 태양광이 사실은 전 헷갈렸어요. 태양 같은 놈 아닌가 했는데 태양 에너지, 태양의 열 에너지 다른 거더라고요. 태양열은 보니까 진짜 열이에요. 열. 돋보기로 모으면 뜨거워지는 그 열을 말하는 거였고요. 아까 태양광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류를 생성했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라 열 에너지죠, 보니까. 그래서 태양열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광선을 흡수해서 열 에너지로 변환해서 저장하는 방법으로 복사 광선을 고밀도로 집광해서 열 발전 장치를 통해 전기를 발생하는 방법이 있으며, 지금 건물의 냉난방, 열 발전 등 활용한대요. 그런 거고요. 태양열 시스템의 구성 및 지별기의 종류 보시면은 뭔가 지별부, 태양열 지별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지별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태양열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받아서 열을 모으고, 축열부, 모은 열을 직접적으로 지별부에서 받은 열을 세이브해야죠. 저장해야죠. 그래서 이런 지금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열 저장 탱크, 일정 용량을 채워서 뭔가 이동을 시키려나 봐요. 뭐 잔잔하게 오거나 태양열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뭐 플러스 왔다 갔다 많은 양을 보냈다, 작은 양 보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저장해서 일정 양을 보내는 그런 개념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장하는 축열주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용하는 부분이 있고, 뭐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받아서 뭐 어느 정도 추결해서 일정 양을 쓴다라는 개념이고요. 그냥 이거 갖고 와봤어요. 또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나? 평판형 지별기가 제일 흔한 거래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별기, 열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투과체 흡수판 열매체관 단열재로 구성되고, 일사광선이 투과체를 통과해서 흡수판에 도달하면 흡수판에서 흡수해서 열 에너지로 변환시킨대요. 그래서 흡수판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는 흡수판에 붙은 열매체관 내의 열매체 부동액을 통해서 온도가 전달된대요. 그런 부분 보시면은 겉에 평면의 유리가 투과체고, 밑에 이 속 안에 있는 게 흡수판이라고 하고요. 흡수판 밑에 이렇게 파이프라인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이 부분들을 지관, 열매체관이라고 해요. 그림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을 보이고 있고요. 또 몇 개 그냥 또 그림 가져와 봤는데요. 진공관형 지별기, 이렇게 원통 파이프형으로 된 열을 모으는 녀석도 있나 봐요. 그래서 뭐 단일 진공 형태에 따라서 단일 진공관이랑 이중 진공관이 있다고 하고요. 느낌상 단일 진공관은 진공관 안 전체가 진공인 거고, 이중 진공관은 이중에 겹치는 부분, 속 안의 진공관과 겉에 있는 두 진공관 사이에 이 겹치는 부분을 진공을 한 거라고 전 지금 아까 읽었을 때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것은 진공층이 열 손실을 차단하여 내부와 외부 열 손실을 막는 개념이긴 한데요. 그래서 뭔가 합쳐보면 이런 여러 파이프가 이어져 있는 이런 녀석이 진공관형 지별기고요. 이것도 왠지 느낌상 열은 이렇게 모으는 게 예뻐 보여서 이것도 가져와 봤어요. DC, 접시형 지별기. 그렇죠. 접시 모양으로 해서 빵 하면 반사돼서 여기다 열이 다 모이겠죠. 이런 모양도 왠지 제 머릿속에 있는 열을 모은다는 건 요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한번 갖고 왔어요. 일사광선을 한 점, 원포인트, 포인트 포커스에 집광될 수 있는 접시 모양의 반사판을 이용해서 하는 건 다죠. 이런 식으로 해서 태양에서 오는 열을 모으는 것이 태양열이라고 돼요. 풍력을 보시면은 풍력이 사실은 제일
많아요. 요즘에는 제일 많다고 해야 되나? 어쨌거나 투자 쪽에서 많이 어쨌거나 커져가려고 하는 시장이긴 해요. 그래서 풍력은 바람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기계 장치부를 보면은 바람으로부터 회전력을 발생하는 블레이드, 이 날개, 이 블레이드 이제 뭐 이렇게 이게 블레이드죠. 블레이드 돌아가는 거에서 블레이드고, 샤프트 회전축, 이거와 연결된 이 회전축을 샤프트라고 할 거고요. 로터 회전자, 이를 적정 속도를 변형하는 증속기 기어박스, 이게 도는 속도를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어박스라는 게 있을 거고, 그 외에 이제 기동, 제동 및 운용 효율 향상을 위한 브레이크도 있을 거고요. 피칭, 요잉이라는 개념이 있죠. 피칭은 지금 피치 모터 있죠. 이 블레이드를 돌아가는, 그리고 블레이드의 각도를 조금 더 90도 가깝게, 아니면 이거 바람 방향과 일직선 되게 맞아서 지금 이런 피치라고 해서 블레이드의 각도를 조정하는 부분이 피치고요. 요윙은 요 풍력 발전기 자체의 회전을 통해서 바람 방향에 맞춰서, 예를 들어 북쪽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이 세면 북쪽 방향으로 얘를 전체적으로 돌리고, 남쪽 방향으로 돌리고, 그런 부분 스스로 이렇게 돌리는 자체를 요잉이라고 하고요. 요잉이 지금 이 부분에 있겠죠. 그래서 요잉 모터가 이 아래쪽으로 붙어서 돌리고 다니겠죠. 그래서 요잉과 피칭 두 개가 컨트롤 돼야 되고요. 요잉 피칭 시스템이 기계 장치부면 제어 장치부에는 그놈을 컨트롤 하겠죠. 그래서 여우 컨트롤, 피치 컨트롤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이런 컨트롤 부분이 있을 거고, 전기 장치부는 어쨌거나 이런 놈을 통해서 돌려서 제너레이터가 전기를 발전하면, 그 발전하는 제너레이터 부분이랑 그 전기를 아래로 내려서 모으는, 밖으로 내보내는 부분이 있어야겠죠. 그런 장치부가 있을 거고요. 네. 이번엔 수력이네요. 수력은 이런 거죠. 물을 열심히 높은 데 쌓아서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기 쭉 열면은 물이 아래로 확 가는 이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여기서 돌려서 발전하는 그런 부분이 수력 발전이죠. 수력 발전은 물의 유동 및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한다 라는 개념이고요. 이런 느낌이죠. 지금 위에 물을 쌓아놓고 여기로 확 흘리면 발전이 되는, 그러니까 일정하는 거고, 이건 결국은 저수지에 물을 쌓아놨다 돌리는 거기 때문에 피크 타임이다. 어떻게 보면 또 정말 필요할 때 쓸 수는 있겠죠. 물이 저장돼 있다는 전제하에 이거는 다시 또 쌓아야 되니까 지금 쌓아놓고서 필수적인 시점에 돌릴 수가 있는, 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개념이긴 해요. 그러고요. 해양은 뭘까? 해양은 조금 더 포괄적인 단어가 죠. 수력은 물의 힘인데 해양도 이제 물의 힘일 것 같은데, 좀 포괄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다른 개념이긴 한데요. 보시면은 해양 에너지는 해양의 조수, 파도, 해류, 온도차 등을 진짜로 약간 바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를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로서, 보시면은 조력 발전, 조석 간만의 차를 동력원으로 해서 해수변의 상승 하강 운동을 이용한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그렇죠? 우리나라 서해안 같은 경우는 물이 찰 때는 많이 올라오고 빠졌을 때랑 높낮이가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높낮이에 그런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할 수도 있고, 파력 발전은 파도겠죠. 파도 자체가 매번 오는 그 파도의 웨이브, 그거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안 또는 심해 파랑의 운동 및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그래서 파력 발전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조류 발전, 조류는 흐름인 것 같아요. 조력은 아까 조수관만 물이 위로 올라왔다 내려갔다를 말하는 거고, 조류는 물의 흐름, 그냥 플로우라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 빠르게 흐르는 강 같은 그런 흐름을 말하는 게 조류 발전으로 보이고요. 해수의 유동에 의한 운동 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라고 해요. 그리고 온도차 발전은 해양 표면층의 온도, 25도, 30도와 심해 냉수, 4에 7도의 온도차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켜 전기 생산한대요. 온도차? 제 느낌적으로는 이건 약간 디테일하게 약간 기술적인 거 보진 않았는데, 온도가 극단적 차이가 있으면 둘 사이를 연결했을 때 흐르는 플로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개념이던가, 아니면 또 다른 개념일 수도 있는데, 저런 온도차를 이용한 발전 개념까지 해양이라고 들어가요. 그럼 지열은 땅의 열이죠. 지열 에너지 정의는 토양, 지하수, 지표수 등이 태양 복사열 또는 지구 내부의 마그마 열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 그러네요. 자체적으로 태양에 의한 에너지 또는 마그마에 의한 에너지. 그렇죠. 두 가지가 어쨌거나 지열의 개념이고요.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는 중저온,
80도에서 90도의 지열 에너지와 고온, 120도 이상의 지열 에너지로 구분이 되고 일반적으로 직접 이용, 다이렉트 유즈와 간접 이용의 기술로 분류된대요. 지금은 기준이 다소 모호한 깊이나 온도에 이런 분류하는 방법보다는 직접 간접이 다이렉트하대요. 그래서 이 지금 열이잖아요. 열을 그냥 열을 이용해서 직접 열을 사용하면 직접 이용인 거고 이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면은 간접 이용이죠. 그 기본 에너지인 열이 우리는 열을 필요하잖아요. 따뜻한 물이나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 열 에너지를 그대로 따뜻한 걸 사용하면은 다이렉트하게 이용한 거고 열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그 전기가 다시 열이 될 수도 있고 뭐 운동 에너지가 될 수도 있겠죠. 전기로 가는 걸 간접 이용, 인다이렉트 유즈라고 하고요. 다이렉트 유즈로 샘플로 한번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이런 부분 지금 지열 히트펌프의 그림이 아래일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중온수 30도에서 150도를 추출하여 사용자에게 직접 공급, 뜨거운 걸 직접 공급하니까 다이렉트 유즈죠. 인다이렉트가 아니라. 그래서 지열 히트펌프는 연중 일정한 온도의 땅속에 매설된 지중열 교환기를 순환하는 열매체 또는 지하수 하천수 등을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 열원으로 이용해서 이런 열원으로 건물에 냉난방 급탕을 공급한대요. 아래쪽에 뜨거운 부분을 이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지금 지열 에너지에 대한 직접 이용, 다이렉트 유즈 샘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바이오 에너지랑 폐기물인데요. 이 두 개 부분은 사실은 한동안 신재생 에너지에서 이게 좀 엄청나게 빠르게 컸었는데 이제는 너무 이쪽이 많이 커서 조금은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시장이긴 하고요. 폐기물 쪽도 특히 그렇고 바이오의 경우는 실제 이게 진짜 탄소가 정말 중립인가? 내려가나?에 대해서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분이 과거에는 엄청 많이 만들어졌는데 최근에는 이미 엄청 만들어졌기 때문이기도 하고 뭐 또 다른 이슈들도 있어서 약간은 이제 좀 위축이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좀 대체 투자 입장에서는 많이 하고 있지 않은 분야긴 해요. 보시면은 그래도 설명을 하면은 바이오 에너지의 경우는 바이오매스라는 단어를 쓰죠. 바이오매스, 유기성 생물체를 총칭한대요. 바이오매스를 직접 또는 생화적, 물리적 변환 과정을 통해 어쨌든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 같은 걸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을 바이오 에너지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바이오 액체 연료 생산, 바이오매스 가스와 바이오매스 생산, 가공 기술 뭐 이런 부분의 분류를 통해서 연료용 바이오매스, 바이오 에탄올, 연료용 지금 바이오 디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의무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저희 SUV 이런 디젤 말고 화물용, 수송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이오 디젤 이런 부분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을 섞도록 되어 있는 정책이 있어요. 뭐 저희가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인수금융할 때 이런 기업을 봤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부분들은 있고 한번 여기서 아까 REC 제가 말한 부분을 가져와 봤는데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서 이 REC가 뭐 1이냐 2냐가 2면 2배인 거고 3이면 3배인 거고 0.5면 2분의 1인 거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긴 해요. REC라는 거래할 수 있는 녀석의 1 전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REC의 배중이 1REC면 1이 생기는 거고 2REC면 2배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인데 2018년에 한번 이런 REC 비중을 바꿨어요. 그때 바꿀 때 지금 태양광도 전반적으로 좀 낮아진 거고 바이오도 지금 사실 여기는 아예 없어졌어요. 석탄 혼소 발전, 석탄 발전소에 뭐 우드 펠립 이런 걸 같이 섞어서 혼소했을 때 이거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했었는데 이거는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1.5에서 1.0으로 내려갔어요. 전반적으로 바이오에 대해서 좀 가중치를 줄였죠. 그리고 폐기물도 역시 0.5였는데 0.25, 1.0이었던 녀석도 0.25 내려갔어요. 이 두 부분이 사실은 좀 지금 제가 설명한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부분이 2018년부터 어떻게 보면 REC가 내려가면서 기존엔 많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좀 많이 생기지 않게 된 조금은 포커스가 떨어진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왜냐하면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이미 이 두 개 분야가 15.3%, 56% 전체 신재생 에너지 100 기준으로 넘버 1, 넘버 2였죠. 너무 여기에 쏠림이 많았어가지고 이쪽에 가중치를 줄여서 조금은 이쪽에
그 추가 우상향을 막으려는 뭐 정책을 쓴 것 같고요. 3년마다니까 2018년도 이랬으면 2021년도 보면은 이때는 이미 내려놔서 더 낮추지 않아요. 연료 중에 바이오 에너지는 뭐 부분이 크게 변화는 없죠. 이미 낮춰놨으니까. 폐기물 에너지도 그렇고. 이거는 2018년에 낮춘 이후로 뭐 딱히 다시 올리지는 않아서 여기에 다시 힘을 실어주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긴 해요. 네, 폐기물 넣어주거나 그래도 아까 앞에서 말한 REC 내려간 부분이 바이오, 폐기물 둘 다긴 하고요. 폐기물 에너지는 폐기물을 변환시켜 연료 및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래요. 그래서 밑에 뭐 이런 4가지 정도 종류가 있나 봐요. 성형 고체 연료, 가연성 생활 폐기물, 종이, 나무, 비닐 등 또는 플라스틱, 폐타이어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이런 부분을 뭔가 고체 연료에서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 기술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심정적으로 우리 집 옆에서 플라스틱을 고체화해서 그거를 태우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가 있다고 하면 되게 친환경적이야라는 느낌보다는 플라스틱을 태운다고? 장난해? 지금 네가 아무리 환경오염을 막는 최첨단 설비를 했다고 한들 난 못 믿겠는데? 라고 할 여지가 높죠. 그래서 이게 SRF 뭐 이런 발전소들이 실제 인허가 다 받고 지으려고 하도 갑자기 인근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 뭐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그런 사례들이 있고 기술적으로 제가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알고 보면 엄청난 친환경이고 엄청 괜찮은데 플라스틱을 태운다라는 거에 대한 선입견 때문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러니까 생각한 것만큼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는 제가 기술적으로는 정확히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심정적으로는 제 옆에 진다고 하면은 사실 그렇죠. 저도 막 반대할 것 같아요. 예, 전 이기적인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폐유, 정제유, 뭐 플라스틱 열분해, 연료유 같은 것들이 있고 폐기물 소각열 이것도 원래 이건 있는 것들이죠. 폐기물들 가연성 폐기물 소각장들은 항상 있잖아요. 우리가 쓰레기 이런 거를 매립과 소각을 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도 계속 활용을 하고 있죠. 이 열 에너지도 계속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등까지 포함한 부분을 폐기물 에너지 기술이고 어쨌거나 이 부분들은 다시 태운다 이런 개념을 쓴다 하면은 연료를 쓴다고 하면은 그거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컨트롤 못하면 더 신재생이고 자주간 환경이 더 나빠지면은 오히려 이거는 쓰나마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고 어쨌거나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내려가 있긴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오늘도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제 신재생 끝났으니까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서 또 기분 전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봬요. 안녕.